오늘은 오은영 박사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기정욱, 김선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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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네, 오늘 오둥이 엄마 나오셨네요. 육아회화 할 말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뭐 전 국민의 멘토라고 하죠. 지금 그렇죠. 육아에 네. 관해서는 네. 너무 유명하시죠. 네, 요즘 많이 읽는 책인데요. 이렇게 조금만 따라해도 1도의 변화가 10년 후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도 버럭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 커도 아직도 버럭할 때 많은데. 네, 학교에서 안 그러세요, 선생님? 저도 그렇죠. 제가 남고에 있었을 때 제 별명이 이제 영어 교사라서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네네. 버럭 그레이스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들이 나오셨네요. 오늘 정말 이거 배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이가 변하려면 말부터 바꿔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육아 회화를 통해서요. 네. 우리 말부터 오늘 바꿔볼까요? 작가부터 알아봅니다. 네, 작가인 오은영 선생님은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또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세요. 네. 현재 연사대학에서 외래 교수를 하시고 또 청소년 클리닉도 직접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이제 많이 들으셨던 SBS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네. 60분 부모 등으로 대한민국 부모들이 최고로 신뢰하는 국민 육아 멘토, 또 멘토. 육아의 네. 신으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또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일간지나 또 네이버 등의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시고 계신데요. 네네. 최근에 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채널 A의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등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이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저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 줄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님의 신간이시죠. 네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어렵지 않은 그 부모의 말 한마디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아이에게 부모들은 먼저 잔소리가 많이 나가는데요. 네. 효과적인 훈육이 되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네. 이 방법 중에 130가지의 말이 있는데요. 네네. 아이를 존중하는 게 먼저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는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니죠. 그래서 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또 교육할 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와 아이의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엄마들이 휘둘리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많죠. 그렇지 않고 우선 어떤 말을 하든 그랬구나. 공감을 먼저 해주고 수긍을 해요. 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사회에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을 교육을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고 부모와 또 건강한 관계도 형성되고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했던 육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영어 회화 배우듯이 이거 배워야 된다. 육아 회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영어 회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전 국민이 이거 관심 갖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없으니까 네네. 결혼 안 해서. 근데 학교에서 이제 동료 선생님들 뭐 아기 엄마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네네. 대부분 하는 대화의 내용이 아이 얘기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니까 아마 그래서 유명하신 것 같아요. 인기 있으시고. 그렇군요. 요즘 아이 키우기 다 힘들어 하시나 봐요. 지금. 엄청 고민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 볼 땐요. 네네.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어떤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들을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엄마가 힘들어할 때 저도 같이 막 울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까 공감이 막 되니까 네. 그랬는데 문제만 있는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해결책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또 같이 배워 나가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 멘토. 육아의 네. 신 이건 정말 굉장한 이름인데요. 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하는데 이제 이분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가 좀 궁금했죠. 근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공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모 뭐든지 이렇게 뭐 방법이 있고 배우는 게 있는데 이제 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부모 되는 법을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자식이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둥이 엄마도 그렇죠. 저도 아이들이 아기 때는 다 이뻐요. 네. 엄마밖에 모르고 막 방긋방긋 웃고 이제 그러다가 네네. 조금씩 자기가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고집이 형성되고 하면 엄마로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이 막 다가와요. 예. 그럴 때 정말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좀 지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잘 아시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네. 그럴 때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게 버럭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데 야 울지 마. 징징대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뭘 원하는지 말하기 어렵니?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더라고요. 가능한가요? 근데 배워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거 사실 마음이 달라져야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제 이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게 이제 뭐 회화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 말이 이제 마음이 먼저 돼야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마음이 커져야 되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어떤 이제 엄마들 마음을 먼저 교육하고 있다.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잘 자란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부모도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당연히 좀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거를 배제하고, 그냥. 지금까지는 그랬다. 예, 그냥 내 아이니까 내 식으로 많이 키웠구나. 그래서 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처음으로 이제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게 애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인간에 대한 얘기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잘 대할 수 우리가 아이한테만 일어나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있죠. 네, 그래서 전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책에서 이건 정말 놀라웠다, 참신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마음을 뭐 어떤 말로만이 아니라 네네. 이분이 먼저 아이의 마음을 살핀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신선했고 그냥 겉에 드러나는 행동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을 좀 살펴주시고 하는 마음을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말해라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하고 먼저 공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잔소리. 때도. 네. 근데 많이 하죠. 잘 못 알아듣는 게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사님이 10단어의 법칙을 말씀하실 때 10가지 단어가 넘어갔을 때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얘는 내 말을 받아 들어야 되는 애라고 했던 것이 정말 이게 아니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단어로 정확하게 아닌 것을 조언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잔소리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리고 또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 니네 엄마 안 한다. 너 나가. 막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애착 형성이 돼야 되는 이런 시기에 엄마하고의 굉장히 그 불신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말들도 많았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네, 저는 아이가 이제 뭐 잘못했거나 하면 어른한테 하는 식으로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누가 그렇게 하래? 어떤 이거를 어렸을 때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편에서는 나를 누가 이걸 가르쳤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너무 안 하는구나. 예,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감정적으로 난 이런 말 안 할 거야. 너 혼자 살아. 이제 이런 얘기, 엄마 가버릴 거야. 이런 말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 하다가요, 저는. 근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거 됩니까? 이거 굉장히 한계를 느꼈어요. 너 조용히 해. 울지 마. 이렇게 하지. 뭘 원하는지 말하기 어렵니?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될까요?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이거 들을 때 아이 딱 한 명만 있고
엄마도 이제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가능하겠다. 직장인은 안 되는 겁니까? 한둘 정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오등이 엄마는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책으로? 네, 저는 좀 헛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읽으시면서? 예. 근데 이거 3,000번 연습해라. 연습할수록 좋아진다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할 때 기회를 1,000번, 만 번 주라는 부분에 제가 딱 멈추고 지금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하루 3끼를 먹는데 저희 막내가 한 끼마다 3번을 엎어버리거든요. 흘리고. 그러면 이 회화법 다 잊어버리겠다. 1,000번, 만 번이 아니고 2끼 이상 되면 이제 저도 한계가 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오등이 엄마한테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아쉬운 점은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죠? 그런데 또 좋은 점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다려주고 공감해주고. 그거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배울 것이 많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더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기를 믿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엄마 말 안 듣고 이럴 땐 또 이 대화가 통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걸 알아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기정욱님, 김선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등이 엄마 아까 정말 이 말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네, 평소에 쓰긴 좀 어려운 말이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행을 해야 이게 나오지 않을까. 돌을 닦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사실 그 육아의 신, 이 오은영 박사님한테 배울 거는 정말 많았어요. 130까지 나오는데요. 좀 외우고 싶은 말도 좀 있었죠. 이거는 지금 외워가지고라도 써야겠다. 저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또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참 신기했거든요. 역시 육아의 신인데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사실은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하지만 사랑 표현을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네가 나의 아이라서 너무 행복해. 우리 보물. 이제 이런 말도 하면서 네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주 표현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 잘 하시나요? 어떠세요? 저 아이들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쵸. 지금 이 아이들은 이제 이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하십니까, 오등이 엄마? 네.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따라 하라고 하시니까 해봤거든요.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저희 막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다렸구나.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이 아이에게 사랑이 전달되면 아이가 거기서 오는 행복이 너무 근데 책을 읽은 건데 애가 반응을 했어요. 그냥 저는 책 보고 읽은 건데 그래서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책의 효과가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여기서 우리 엄마들이 사실 말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의 말을 들어라. 저는 이거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이제 애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하면서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얘기를 더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충분히 들어주고 수긍해라. 남았어요, 이거 굉장히.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보면 1차적으로 저건 나빠, 좋아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제 좀 듣는다는 건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은 거니까 저희들 이렇게 보이는 행동으로가 아니라 그 뒤에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을 먼저 알려고 하시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130개의 조언이 다 그래요.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단 들어서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틀리면 너 그거 틀렸어. 그거밖에 본능적으로 저도 많이 했거든요. 결과를. 근데 여기서 뭐라 하시냐면 좀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틀린 걸 알거든요. 근데 찾아볼까? 이게 사실일까? 대화를 이끄는 그 방법 같은 부분에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분 말씀처럼 꼭 이겨서 아이에게 내가 틀렸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엄마가 그런 습성은 좋은 대화법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너 그것도 모르니? 너 아빠 닮아서 머리가 안 좋구나.
심지어는 막 이렇게까지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기회를 줘라. 먼저 또 마음 정말 왜 그런 걸까? 그 마음을 먼저 좀 네네. 살펴보고 하는 그래서 게. 이제 이 조언 중에 대부분이요. 이 회화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이 마음을 터치해주고 또 어떻게 표현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안 하던 거라서 우리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좋았던 점 이제 그 케이스들 중에 네네. 이제 아이의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이제 어린 아이, 육아 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배워가는 시기인데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법도 잘 모르는데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짜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뭐 물건을 던지다든지 던지기도 그런데 하고. 이제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를 표현 방식을 몰라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동생이 미운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하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살면서도 인간관계에서 마음 표현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해야겠네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네, 그럼 또 이해 안 해준다 하고.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자기 마음을 표현하게 건강하게 표현하게 해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형이니까 너 참아야지. 뭐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서 표현을 못하게 해요. 네, 그리고 잘 참는 아이들도 예쁘다고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잘못인 아이인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잘 들어야 아이들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네. 저는 작업 기억력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똑같은 말을 엄청 반복을 해야 기억을 못하죠. 기억을 그래도 못하는데 아이들이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 연령대에 맞는 그 작업 기억력이 있는데 네네. 그 아이 이상을 저는 항상 요구했구나. 어른처럼 잘하기를.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화법 중에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이 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저런 걸 말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박사님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너는 뭘 할 때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되게 굉장히 지혜롭죠. 네. 그러니까 저희 특히 한국 엄마들이 네. 제일 1등 돼야 되고 맞아요.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뭐 위인이나 책에 나오는 위인이나 그런 사람들 드문 사람인데 그쵸. 이제 엄마들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그랬고 저는 게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누가 빨리 하나 볼까? 누가 이겼어? 뭐 이렇게 너무 한다는 경쟁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놀이 자체를 좀 즐겨야 되는데 이겨도 좋고 져도 좋아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 해줄 때가 정말 많아. 1등 해야 되고 또 경쟁해야 되고 경쟁해야 돼도 공부 못해서 안 되고 이제 이런. 근데 이제 마음을 터치해주면서 뭐가 행복한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 뭐니 막 그러기보다 네네. 정말 아이에게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하잖아요. 네. 예, 저도 잘 못하는 편인데 그렇게 이제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그 안에 꿈도 아이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사랑 표현도 평소에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너 뭐 이거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예, 맞아요. 너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자. 이제 긍정적인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좀 애우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뛰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꼭 기억해. 이제 약속한 거를 기억하라. 근데 이게 3,000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뭔가 이렇게 입에 잘 안 붙네요. 네. 네. 그리고 책 읽다 보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 없는 엄마들에게 자라서 어떤 이런 말들이 고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컸을 때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이걸 충분히 그런 배울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공부 잘했니, 밥 먹었니, 숙제했니 이것만 물어보지 특별히 그런 얘기들을 뭐 애정 표현 사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계속 그 얘기 많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했으면 사춘기 때도 되게 자연스러워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게 요즘 엄마들이 이제 또 무조건 뭘 들어주려고 하고 아이들이 안 되는 부분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돼라고 거기서 뭐 타협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런 맞아요.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지금은 너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또 고집 부리다가 좀 이제 타협하려고 그럼 여기서 조용히 할게 이러는데 중간에 타협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때로는 이제 살면서 자기의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적용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부분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협하지 말고 이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거절을 정확하게 해줘라, 단호하게 해줘라. 네, 엄마들이 그런 걸 잘 못해요, 진짜. 네, 자꾸 뗐으면 그럼 여기서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조용히 해, 그럼 스마트폰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머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좀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아이들 둘이 이제 자기 아이만이 아니라 같이 그렇죠. 아이들도 놀고 또 그 아이의 엄마도 있을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이제 그 상대 아이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 같으면 이제 관계에 좀 남의 흐트리기 집 싫어서 아이한테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부분도 가르쳐야 되면 남의 아이도 하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뭐 언니 나 이 아이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한마디 할게 그러면서 양해 구하고 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때문에 막 말 못하고 근데 있다가 이거 오은영 박사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그런데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들도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 네, 관계를 이제 좀 좋게 하려고 쌓아두고 있다가 피하고 회피하고 그래서 단절해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확히.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남의 집 아이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거를 이제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어른들 관계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풀고 말로 풀지 않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단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연습이 어렸을 때부터 안 돼서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연습들이 안 됐기 때문에 어른이 돼도 그래서 제가 이게 인간의 문제구나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의 어떤 회합을 하기보다 이때 배워야 이제 어른이 돼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할 수도 있고 엄마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도 엄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것도 너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게 다 다른 것처럼 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아이들이 어떤 그런 형성이 아니고 정말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참된 어떤 교류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보면 사실 이제 아이들하고 공감하면서 이제 아이가 좀 사실은 꺾어줘야 될 땐 꺾어주고 또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남의 아이라도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또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못하는 거였는데 남의 집 아이가 그러면 못하잖아요. 엄마한테 말하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쁜 척하는 애들 많잖아요. 어린 나이 때는 사실 지금도 나이 들어도 자기가 예쁜 줄 아는 사람 많잖아요.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냐 하면 너 내 눈에 예뻐. 그런데 네가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할 때 그 듣는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 의미하진 않아. 이걸 결론이지만 저는 접근법은 조금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가르쳐. 안 예쁜 애들한테 안 예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나지 않은데 잘났다고 알아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좀
기분 나쁘진 않아도 네가 못하는 것도 있어. 라고 또, 알려주는 게 좋다. 너보다 또 이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은 근데 좀 예쁘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나요? 네. 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 어차피 이거 되는 건데 네, 얘기해줘야 된다. 이 책에 이제 주요 선생님의 접근 방식이 이제 아이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네네. 다치지 않게 하는 거지만 이제 사실은 좀 분명히 아이들이 자기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자존감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아닌데 무조건 괜찮고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나 이런 거 너무 잘하지?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네가 모르는 것도 있어. 라고 이제 사실대로 알려주는 게 그런 부분을 인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지금 배워야 될 것도 많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막내가 지금 너무 이쁘거든요. 늦둥이여서. 네. 그래서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아이를 대해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요. 좀 눈이 작던데. 사실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너무 이쁜 거밖에 없거든요. 어떡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저희 딸에게 큰 딸에게도 그랬지만 다현이는 못생겼어 그러면 응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뒤에 그런데 하면 엄마 딸이니까 이뻐. 이렇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이쁘다는 그 개념이 외형에서 그게 아니고 엄마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해줬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 이 오은영 박사님의 의도와 좀 맞았구나. 그래서 이 대화는 잘하고 있구나. 지금 사실을 좀 말해줬잖아요. 네네. 같이. 네. 못생겼어. 그러면 애가 인정을 해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가 못생겼다 그래도 상처 안 받지 않나요? 예, 저희 큰 딸도 그렇게 컸거든요. 그러면 누가 못생겼다면 맞아요 해버리니까 뒤에 대화가 끝. 놀리지도 않고.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저희 딸이. 근데 육아 진짜 잘하신다. 저렇게 하니까 오동이를 키우죠. 어떻게 키웁니까? 네. 그죠? 저도 좀 옆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마음을 진짜 강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너 진짜 잘해. 너 이뻐. 근데 밖에 나가면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근데 너 못생겼어. 딸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군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잘난 척할 때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네. 나 할머니 고향 알아? 그럼 너 고모 고향은 아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자존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기가 무조건 괜찮고 잘해서 생기는 자존감은 이제 사람 그런 잘난 마음에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좀 진정한 공감은 안 될 것 같거든요.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칫 이제 자존감을 높이다 보면 아이가 그렇지 않은데도 괜찮다 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가 형편없거나 또 부족한 거를 받아들이는 때 자존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소황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 괜찮고. 이게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좀 알려주는 게 좀 이제 오은영 박사님은 자존감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너 괜찮은 아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해주는데 이게 사실 사회에 나가서도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자꾸 갖게 했거든요. 엄마처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사회는 없고 학교가 더 없고 학교에서부터도 부딪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화법에 익숙해지면 더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면도 아이들이요. 있네요. 이렇게 존중 안 해주죠. 그렇죠. 저희 학교에서 이제 가끔 뭐 시험 문제 가지고 이제 항의하러 올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럼 이제 물론 선생님도 틀릴 수 있고 학생 의견을 들어보지만 이제 끝까지 자기 이제 틀렸는데도 그 마음이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고집 안 꺾는 애들이 있어요. 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도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좀 틀릴 수 있고 자기가 잘나지 않고 또 혁명 없는 모습도 인정하게 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집 안 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등이 엄마? 여기서는 이 오은영 박사님은 때리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떡하죠? 제가 딸하고 아들 셋의 딸이잖아요. 아들 셋을 연장 세 키울 때
말로 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애들 고집 안 꺾죠. 네, 근데 필요에 의해서는 이게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머스마들은 자기가 안 꺾이는 게 있는데 약간 그냥 놔두면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고집으로 인한 또 보대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말로 했다가 좀 했다가 무조건 때리진 않아요. 근데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저는 좀 매도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좀 어렸을 땐 꺾이고 더 자유롭게 노는 걸 봤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라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러지는 않고 자기가 잘못돼서 맞은 걸 애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은영 선생님은 이제 회초리도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게 이제 나쁜 이유가 아이가 그때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뭐 부모가 사랑하는 걸 충분히 가르쳐주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엄마가 때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한다면 이 엄마한테 맞는 걸 모멸감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잦거나 또 엄마가 감정적으로 하거나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최소한의 상황에서 이제 아이잖아요. 우리 사람 본성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인 기정 선생님 어렸을 때 말 잘 저 엄청 고집 셌죠. 제가 그걸 알기 그때 좀 맞았어야 됐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희 엄마가 좀 저를 이렇게 엄마도 좀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서 이제 제 고집 부리면 그걸 이렇게 그대로 좀 받아주셨는데 이겼군요. 그때는 저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가 좀 강하게 선을 그어주거나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저는 이제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이게 가만히 두면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픈데 한번 꺾어줘야 된다. 그 말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적절한데. 네, 사실 적절한가요? 근데 뭔가 아이들이 안 꺾일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사랑의 매냐, 이제 가정마다 좀 다른데요. 외부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원칙을 정해서는 괜찮다. 우리 오은영 선생님 이야기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일 때는 이성보다 이제 본성의 본능에 많이 끌리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일 때는 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현명하다. 이런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되고 정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마음은 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렸을 때 삶을 보면 마음을 꺾어보거나 본 적이 없는 누구 앞에서 굴복을 해보거나 어떤 그런 게 어려서부터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자란 분들이 보면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본인은 모르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은 그럴 때는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다. 하죠. 근데 다른 다양한 방식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 훈육을 위해서는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본성이 이기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가질 거 끝까지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책 속이라서 그렇지 현재는 뭐 굉장히 아수라장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현재는 아이들이 사실 5 아이를 키우면서는 느끼는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책하고 좀 다른 점들도 많죠? 네. 저도 5을 키우면요.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모질게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 큰애들이 지금 성인이 됐지만 대학생 된 건가요? 대학생이 둘 다 대학생인데 엄마가 그때 해줬다는 거를 이해도 하고요. 그런 아이도 들었거든요. 엄마가 어렸을 때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뒀냐고 원망하는 이야기도 오히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때 아이가 이해를 못해서 해줬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커서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브레이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꺾을 수 있다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렇게 이제 최대한 존중해주고 조심해주고
기다려주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면서 자란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합리적인 사람일 텐데 네네. 저희가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나 또 뭐 직장을 갖게 됐을 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을 너무 많이 부딪히잖아요. 완전 정글인데 그렇죠. 정글. 예, 이해도 되지 않고 네. 또 무시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네. 그런 아이가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이를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사람들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부딪히고 네. 좀 마음도 다치고 부딪히고 해도 또 회복되고 근데 오둥이 엄마네 집으로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브레이크가 생기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저희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그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브레이크가 만들어지겠네요. 나중에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사달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못할 때도 애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또 저희 아이들이 보면 학교 생활이나 어디 생활해도 친구 관계 좋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든 뭐 자기랑 다른 아이든 너무 이렇게 교류 형성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자란 그게 참 약이 되었구나. 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5이 그렇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근데 자기들이 또 알아서 풀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좋았습니다. 여럿이 키우면서. 이게 너무 배려하는 것보다 이런 환경도 괜찮겠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완벽한 부모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상처도 받고 그렇죠. 엄마도 실수하고 좀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 부족한 것도 알고 또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또 부모도 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너무 합리적이고 엄마가 이제 완벽하게 대하면 요즘에 이 책대로 하려고 엄마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책에서도 오은영 선생님이 부모가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모들이 정말 내가 이 말 했는데 어떻게 될까? 애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완벽해지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처도 받고 이래야지 네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여기 있는 130개를 너무 잘 외워서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고 엄마가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이면 이제 아이도 힘들지 않겠어요. 네, 엄마도 실수하고 엄마도 이렇게 넘어지기도 해라는 걸 가르쳐주면 오히려 공감하고 오히려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멘토분이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빼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또 강해지고 거기서 얻는 지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려해주고 막 기다려주고 이런 거보다 그런 때 배우는 게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되고 억울한 일 좀 당하게 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억울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포용할 수 있는 또 아이들로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참고나지만 다 해워야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말을 그렇게 여기서 이제 이 하나하나 제시된 말들을 좀 큰 소리로 내서 하라 하는데 그 말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건 그냥 말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인간의 그런 본성을 좀 우리 마음에 뭐 추한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그런데 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셨다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아이도 좀 자기도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또 부모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알 때 아이들도 부모가 뭐 그래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부모도 나중에 이제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어도 그렇게 너무 합리적으로 키우다 보면 아이가 오히려 엄마한테 부모가 왜 그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런 그 육아 회화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잊을 수 있다. 지금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속마음을 좀 사실 표현하면서 좀 이 책에다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회화도 저는 좋지만. 너무 존중해주고 조심하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그래야지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엄마 좀 실수해도 됩니까? 네. 다행이네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안 키웠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 자존감 높인다고 너무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지 말고 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보여주고 사람도 뭐 추하고 그런 나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알려줘야지. 그래야 된다.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있고. 네. 뭐 육아서 하나 더 쓰셔야 되겠어요, 여기도. 네, 저도 공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도 이렇게 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5 아이를 키워보니까 네네. 어떤 말도 중요하고 하지만 서로 이제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엄마는 나를 위해주고 어떤 어려서부터 그 믿음이 형성이 쭉 돼가면 네. 어떤 특별한 이런 대화법 이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냥 눈빛을 봐도 풀어질 때가 있고요. 그냥 한번 툭 치고 가도 풀어질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필요 없네요, 지금. 그 네. 마음으로 이제 알아가는 사이가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네. 저도 이런 육아 회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다 커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날 그 케이크를 하나 사줬는데 나는 쟤는 다시 태어나면 나 엄마 안 시켜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케이크에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 할게요. 근데 제가 육아회화 너무 못했는데 야 엄마가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하고 미안하고 엄마 참 부족한 엄마 실수 많았지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엄마를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책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거 130개 다 못 외워서 어쩌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위안이 되라고 제가 이런 말을 좀 한 번 더 덧붙여봤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마음도 표현해주시고 또 오둥이 엄마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둥이네 집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30개의 회화도 배워보고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마음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아 회화, 영어 회화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만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평소에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육아 회화 배워서 완벽한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속마음으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네, 더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